판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대형 호재고요. 샘 알트만의 오픈 AI 쪽 분들에게는 굉장한 악재죠. 자, 최근 주말 동안 AI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 오픈 AI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챗 GPT를 만든 그 회사, 한국도 몇 번 다녀갔죠. 지금 IPO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심상치 않은 상황이 미국 현지에서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보도한 내용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샘 알트만 CEO가 또다시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는 건데요. 또다시라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샘 알트만의 리더십 위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 책 읽어주는 미주놀에서 일론 머스크의 지금 성장기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쭉 읽어드리고 있잖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어릴 때부터 강인한 파이터. 저커버그랑 한판 붙을 뻔했잖아요. UFC에서. 그래서 막 머스크가 엄마조차도 말렸잖아요. 아들아 싸우지 마라. 근데 여러분, 최근에 밝혀졌죠. 지금 이 법정 싸움에서 저커버그가 도치 수장이 된 일론 머스크를 향해 바짝 엎드려서 도울리스 뭐 좀 말해 하면서 바짝 엎드렸던 이긴 거죠. 자, 다시 샘 알트만 쪽으로 갑니다. 샘 알트만의 리더십 위기는 오픈 AI가 아닌 그가 스탠퍼드를 중퇴하고 만든 첫 스타트업 루프트 LOOPT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에도 문제가 비슷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그가 현실과 희망 사이의 선을 자꾸 흐린다라는 불만이 쌓였고 결국 고위 직원들이 이사회에 두 차례나 그를 CEO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즉 첫 회사부터 리더십에 물음표가 붙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 관상은 과학이죠. 샘 알트만의 관상을 보면 뭔가 이 CEO로서의 강인한, 우리 일론한테 느낄 수 있는 강인한 카리스마가 없지요. 그렇죠. 약간 좀 야들야들하고 남자 좋아하게 생겼어. 그렇죠. 그 다음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사관학교라고 불리는 Y 컴비네이터, 즉 YC 대표 시절이었는데요. 알트만은 YC의 전설적인 창업자 폴 그레이엄의 후계자로 지목될 만큼 촉망받았죠. 하지만 2019년, 지금으로부터 7년 전입니다. 파트너들과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YC를 떠났습니다. 당시 파트너들이 남긴 말이 상당히 신랄했는데요. 그는 항상 거짓말을 했다. 그의 방식은 한마디로 샘 우선주의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거짓말 밑주자. 이번 소송, 200조 소송의 핵심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리고 2023년,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오픈 AI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5일이 시작이 됩니다. 11월 17일 금요일 오후 오픈 AI 이사회가 전격적으로 알트만을 해임합니다. 공식 발표는 딱 한 줄이었습니다. 이사회는 그가 커뮤니케이션에서 지속적으로 솔직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도 사전 경고도 없었고요. 알트만은 화상 통화로 단 몇 분 만에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배경을 들여다보면 더 복잡하죠. 당시 수석 과학자였던 일리아 슈츠케버가 이사회에 약 70페이지짜리 문서를 제출했는데요. 수백 개의 슬랙 메시지, 즉 내부 증언들로 구성된 이 문서는 알트만이 안전 프로토콜 관련 사안에서 반복적으로 이사회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이사회 멤버인 헬렌 터너도 나중에 공개적으로 밝혔죠. 알트만은 수년간 정보를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고 어떤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심지어 챗 GPT 출시 당일 이사회는 그 사실을 트위터에서 처음 알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반전의 결과가 일어났죠. 해임 소식이 퍼지자마자 오픈 AI 직원 770명 중 700명 이상이 서명 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올트만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도 떠난다. 자, 최대 투자자였던 마이크로소프트도 압박을 가했고요. 결국 5일 만에 알트만은 다시 왕의 귀환 복귀하게 되죠. 그를 내쫓은 이사회 멤버들이 오히려 전원 해고됐고요. 올트만은 복귀 이후에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었죠. 마치 스티브 잡스의 복귀를 보는 느낌이었죠. 구테타가 역구테타로 끝난 거죠. 자, 2026년 5월 샘 알트만은 또 다른 위기와 맞이하고 있는데 패턴이 아주 유사합니다. 자, 이번엔 두 가지가 동시에 터졌죠. 일론 머스크의 200조짜리 소송, 그리고 챗 GPT의 성장 둔화 우려입니다. 머스크 소송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현재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는 머스크 대 알트만의
세기의 법정 대결이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머스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2015년 오픈 AI를 공동 창업할 당시 이사회는 인류를 위한 비영리 조직으로 출발했다. 그런데 알트만이 이 약속을 저버리고 영리법인으로 전환해 사실상 자선재단을 훔쳤다는 거예요. 머스크는 알트만의 해임 그리고 약 1340억 달러 우리 돈 한국 돈이죠. 197조 원을 비영리 재단에 환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이디어를 냈고 이름을 붙였고 핵심 인력을 모았고 내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쳐줬다. 내가 없었다면 오픈 AI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반면 오픈 AI 측 변호사는 이렇게 반박했죠. 우리가 당신 없이 성공할 배짱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라고요. 타이밍이 너무 묘하죠. 오픈 AI가 연대 기업 공개를 IPO를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이 재판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더불어 실적 우려도 겹치게 됩니다. 자, 오픈 AI의 현재 최대 경쟁사 어디죠? 샘 알트만도 인정했죠. 바로 엔스로픽입니다. 엔스로픽의 코딩, 기업용 AI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요. 오픈 AI는 올해 초 내부적으로 설정한 월별 매출 목표를 여러 차례 달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챗 GPT 주간 활용 이용자 100억 명 목표도 결국 달성하지 못했고요. 더 심각한 건 내부의 갈등입니다. 자, CFO의 사라 프라이어죠. 지금 이 속도의 지출을 계속하면 이미 약속한 컴퓨팅 계약 비용도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게 알트만과 충돌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기업 가치 1026조 원이라는 숫자를 정당화할 실적을 보여주어야 하는 압박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죠.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금의 알트만을 과거 테슬라 위기 시절의 일론 머스크와 비교했습니다. 머스크도 한때 이사회에서 밀려날 위기에 처했었죠. 실제 머스크는 여러 번 쫓겨났죠. 페이팔 창업하고 피터 틸한테 뒤통수 제대로 맞았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시면 여기 책 읽어주는 미주노을. 전기차 판매 성과와 스페이스 X의 재활용 로켓이라는 확실한 성과물로 일론 머스크도 신뢰를 회복하면서 다시금 왕의 기한을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샘 알트만도 자,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아직 그에 준하는 가치와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좀 심각한데요. 공교롭게도 지난달 알트만에 대한 대형 탐사 보도를 냈습니다. 수백 건의 인터뷰와 내부 문서를 바탕으로 공개석상에서는 AI 안전을 강조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개인적 이익을 우선시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샘 알트만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루프트의 실패도, YC의 퇴출도, 2024년 이사회 쿠데타도 모두 버텨냈죠. 하지만 이번엔 조금 결이 다르네요. IPO라는 결승선을 목전에 두고 법적 리스크, 실적 리스크, 그리고 리더십 신뢰 리스크,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몰아치고 있거든요. 사실 마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가 쿠데타를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티나죠. There's no alternative. 지금 샘 알트만 아니고는 누가 이걸 해낼 수 있겠냐라는 것 때문에 미뤄졌는데 그 결정적인 그거를 지금 엔스로픽한테 확실히 밀리고 있는 거죠. 챗GPT 없는 세상은 이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수장이 그 회사의 미래가 지금 이 순간 정말 중요한 시험을 치르고 있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에이, 설마가 사람 잡는 세상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경영 성적을 둘러싼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사 엔스로픽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코딩 등 기업용 AI 서비스를 앞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반면에 오픈 AI는 계속 삽질을 하고 있지요. 더불어서 여러분,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샘 알트만이 지난달 말 세계 클라우드 기업 아마존 웹서비스 AWS의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거든요. 엄청난 이슈였죠. 근데 큰 결례를 범하게 됩니다. 샘 알트만이 오질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소송권 때문에 일론 머스크랑. 그래서 이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될 상황에서 그는 사전 녹화 영상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었지만 내 일정의 통제권이 빼앗기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장면이 이번에 이렇게 얘기한 이 장면이 알트만 CEO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오픈AI가 연내 상장을 추진하는 중대한 시점에 법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알트만 CEO가 회사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점점 미국 현지에서도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200조는 거의 이 소송에 지게 되면 물러나야겠죠. 싸울 줄 아는 일론 머스크. 네, 싸움에 있어서 상당히 좀 뭔가 그쵸? 제가 재미있는 썸네일을 만들었죠. 꾸러기 새끼야! 예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봐주라. 그래서 이 소송권 돌아가는 이 판세가 테슬라 주주들한테는 굉장한 호재예요. 저 오픈 AI 쪽에는 큰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미주노를 구독하시게 되면 그리고 고정 댓글에 책 읽어주는 미주노 채널에서도 구독하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기가 막히게 분석하고 또 함께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십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저희 VIP 멤버십에도 많은 분들이 가입해주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땡큐 떼땡큐입니다. 알트만 늦지 않았다. 꿇어라 그냥. 형한테로 들어와라. 고맙습니다.